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오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혜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4억 1,461만 4,59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4,455만 9,75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은 4,134만 8,200원이며 시비잔액은 2,870만 6,640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 현액 대비 95%를 지출하였고 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반납액 4,134만 8,200원과 시비잔액 1,419만 3,080원이 발생하였고 인력 운영비는 금연상담사, 한방진료실, 안성 커뮤니티 건강매니저, 영상의학실 인건비 잔액이 1,459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은 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이용 현황,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제2쪽 변경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2쪽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79건 84억 3,034만 9,47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중 보건위생과 7건 28억 4,022만 470원 이체, 지역보건과 72건 55억 9,012만 9천원 이체하였습니다. 제8쪽 2월 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9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외 21개 사업으로 총 2,870만 6,640원이며 원인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1,765만 3,700원, 시비 지출 잔액 1,105만 2,9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영상의학실 장비 엑스레이 긴급 수리 목적으로 2,24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에 관련돼 있는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은 영상의학실 장비 엑스레이가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예비비로 지출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내구 연한이 신명 경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오히려 사는 게 더 나았었는지 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마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건진료팀장 윤혜정입니다. 이게 이제 구입 연도가 2011년 6월 10일에서 내구 연년이 10년 넘었는데
이제 보통 한 4~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작년에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근데 수리비가 보통 이제 영상 의료 같은 경우는 부품 같은 게 이제 비용이 비싸서 예산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공 운영비 해갖고 수리비는 좀 세워놨는데 이거보다 이제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의료 장비 신청에 국비 보조하는 거 50%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22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그게 포함이 될 예정인가요? 예, 예. 만약에 이제 그 농어촌 의료 특별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그게 이제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혹시 이제 이게 급히 필요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수리를 하는 비용과 또 사야 되는 비용을 봤을 때 이중으로 발생이 될 걸 우려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수리가 필요한 것들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학 장비라서 많이 비쌀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 또 우리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연한수를 한번 살펴보시고 고장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지만 내용 연한이 됐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산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서 그런 부분을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도비 사업인 거죠. 이게 2월액이 있는데 2월액은 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보건진료팀장 윤혜진인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2월액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도 내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도에서 사업 중단을 시켜가지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을 같이 합해서 원래 이제 4학년 하는 건데 4, 5, 6학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도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과 가서 이렇게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조금 참여율이 그래서 낮아서 사실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원래 4학년만 하던 거를 4, 5, 6학년 예. 다 대상으로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4학년만 예,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 4학년 학생들 인원수랑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인원수가 나올 텐데 얼마나 되나요? 뭐 지금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관내에 3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연초에 이제 저희가 학교별로 이제 학교에서 구강 검진을 학교보건법에서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치과 주치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이제 설문인지 이렇게 파악해서 우리는 이제 치과 주치로 4학년을 하겠다 아니면 저기 출장 학교 검진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연초에 파악할 때는 1647명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잠깐 정확한 숫자가 건강증진 과장 1649명. 이지은입니다. 네, 1649명 지금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건 1649명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도 이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도 아직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의료기관이 없는 면들이 또 많아요. 사실 치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같이 대동해서 같이 치과를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나 뭐 이런 거 할애가 좀 부족해 갖고 조금 참여율이 지금도 저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 뭐 이렇게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49명이면 전체 학생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학년 전체? 4학년 전체 학생이요. 네, 네. 요게 원래 처음에는 1770명인가 요 정도를 했었어요. 제가 정확 숫자가 이제 1700 조금 넘는데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학교 보건법에 의한 출장 검사를 돌린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한 100명 정도가 조금 지금 적이 되고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파악해서 하겠다는 게 16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거 4학년 때가 특별히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또 집안 형편이 안 좋을수록 정부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이 같이 대동을 못하면 방문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좀 이 사업이 좀 잘 집행 잔해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 및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금연 사업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 8,800만 원, 금연 사업 운영 인건비 약 4,4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거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의과 진료 운영 인건비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3,300만 원. 근데 여기 코로나라고 해도 코로나였어도 실질적으로 잔액은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몇백 정도. 근데 금연 운동이 좀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금연 지금 하자고 계속 이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담배세가 자꾸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담배세가 징수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담배세가 2020년 비해서 21년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의 이 사업 성과가 좀 더 미진했던가 아니면 피시던 분이 더 많이 피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금연대 건강 해치는 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또 쭉 이렇게 사업비를 보다 보면요. 이제 그 발달장애인 정밀검사 지원도 있고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또 지원하시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흡연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많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건강한 아이 낳기 위한 예비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운동이 함께 좀 병행돼서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 이미 장애 이제 아동이 생기고 이제 후천적인 거는 뭐 사고를 줄여야 되는 그런 안전적인 부분이지만요. 선천적 장애는 우리가 건강한 엄마 아빠 되는 그 준비가 우리 보건소 쪽에서 보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연은 특히나 대면으로 상담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9월부터 지금 금연 이동 클리닉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금연 지원 서비스라든지 예방 활동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우리 보건소에 아주 많이 이렇게 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섭 의원님. 네, 7페이지에 보면은 희귀 질환자 이게 환우 비용이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의료비 지원 받는 환우가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자가 거의 1,000여 종에 넘는 지금 환우들에 대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원을 진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희귀질환 이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역보건과로 이관한 사업이긴 한데요. 희귀질환 그 대상자들은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했을 때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지역보건과의 자료가 있어서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네요.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